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럼 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죄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택하는 여자에 따라서 프로포즈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잖아. 조만간 마지막 너에게 해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된다. 피디님들, 2022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5명 정도 결혼한 거야. 그렇게 적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통계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결혼하려면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도 해야죠, 상견례도 해야죠, 그다음에 결혼 준비해야지, 애물, 예단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결혼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혼 인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근래에 한국 리서치에서 이런 통계학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꼭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제목이 2023년 결혼 인식 조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재미난 건데요. 만남의 방식에 대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결혼하려면 이렇게 만남의 방식이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지인 소개, 그 다음 뭐 술 먹다가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 근데 요새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새는 총 만남의 방식이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확률이 83%예요. 아, 결혼정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예전에는 굉장히 베일에 쌓이고 비밀스럽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중화가 많이 됐다는 거야. 예전에 결혼정보회사 하면 어떤 곳이었어요? 스펙이 높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채널명도 한방언니잖아요. 제가 왜 한방언니라고 붙였겠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주려고. 대표님이 한몫하셨네요. 진짜 우리 PD님들은 결혼정보회사에 왔잖아?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 되게 신기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결혼 정보 회사에 가시는 분들은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저희가 파티도 하고 하잖아요. 아, 어때요? 굉장히 다들 멋있으시고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왜 와 할 정도죠. 검증된 사람들을 한 번 더 걸쳐.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오는 거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연령대가 정말 많이 낮아졌는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카톡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주작 아니죠? 조장 아니야.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뭔 줄 알아?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국제결혼 정보회사도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5% 정도 된대요. 확률이 엄청 크죠? 오히려 데이팅 어플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61%. 국제결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방식,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남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인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성별과 연령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먼저 결정사 먼저 보면 다행히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다 거의 긍정적이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국제결혼하고 어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비율이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긍정적인 비율은 낮았어요.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는 케이스도 안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어플보다는 결혼정보회사가 가심비라 그래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좋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검증해서 만나니까. 여자들은 특히나 국제결혼이나 또 어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는데, 결정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더 좀 많죠. 그러니까 결정사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을 진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의 모임이야. 그 모임 안에서 상대를 찾는 것과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목적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귀찮은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아싸하게 나 결혼이 목적이야, 만나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주변 속에는 만나서 너 결혼 생각이 있어?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 2년 만나고 남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대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의 부담에 대한 통계도 한번 볼게요. 총 7개 항목이 있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혼인신고,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은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프로포즈나 예단, 예물
예물이나 약혼식은 좀 줄여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많네요. 우리 결혼 안 하신 PT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혼인신고 꼭 해야 돼요? 좀 시간을 두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MG 그 PD님들 얘기 들어봐도 요새는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말고 1년 혹은 애기 낳으면 해라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제 해야 할지가 고민인 거죠. PD님들은 신혼여행 꼭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무조건 필수예요. 계속 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양가 상견례. 상견례 무조건 해야지. 어떻게 서로 시부모도 확인도 안 하고 결혼을 해. 상견례 자리에서도 간혹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요? 네. 왜냐면 이제 상견례를 하고 나서 뭐 가운데서 뭐 예단 예물 얘기하다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간혹 멈칫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부모를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애를 하면서 사전에 좀 많이 만나면서 집안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상견례 전에 미리 뭐 예단이나 예물이나 이런 예민한 것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인지를 시켜주고 상견례를 해야지.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밥만 먹을 수 있게. 상견례 하다가 깨지려고 했던 커플도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어머니 요새는 그렇게 아드님 갑질하면 결혼 못한다. 그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머니 힘들다. 그래도 그 어머님이 좀 대화가 되신 분이라 풀려서 결혼까지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중재자가 없었더라면 깨질 수도 있었겠죠. 그거를 뭐 아들이 가운데서 엄마가 사과했으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요즘 많이 간소하잖아요. 음.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럼요. 특히나 좀 나이가 있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분들은 결혼식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끝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결혼식을 꼭 해야 된다가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100%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왜 또 부모님들 입장은 또 그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또 그게 있잖아. 그럼 어때 아버지들이 퇴직하기 전에 가야 된다.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걷어드려야지. 라고 해서 결혼식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이해하고 걷어드립시다. 그거나 또 지역. 또 한 명은 서울이고 한 명은 또 부산이야. 예전에는 남자 쪽을 많이 따라가긴 했는데 요새는 또 여자 쪽에 맞춰서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상견례, 혼인신고, 결혼식, 그다음 신혼여행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거긴 해. 결혼에 일생에 한 번뿐인데요. 근데 워낙 TV에서 요새는 조금 거하게 부정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너무 장벽이 높아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레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포즈입니다. 인스타 보면 여자들 어때? 막 샤넬백 딱 올려놓고 막 어때? 이거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그럼 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죄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아니야 오빠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린 실속 있게 신혼여행 가서 이 돈을 쓰자. 라면 합리적으로 그런 여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 내가 택하는 여자에 따라서 프로포즈는 달라질 것 같아요. 프로포즈도 22년에 53%에서요 45%로 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요새는 실속이야 실속. 젊은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나 같으면 신혼여행 가서 더 쓴다. 그래도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도 20대죠. 20대인가 그럴 수 있어. 20대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해줘요. 20대는 56%야. 이럴 수밖에 없어. 세상 물정 아직 모르거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때? 점점 떨어지죠.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지. 이런 거 필요 없어. 잘 사는 게 짱이야.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포즈는 해주는 게 좋아요. 뭐 나와 결혼해줄래? 뭐 이것도 좋고 나랑 함께 해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결혼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외제차 사주고 막 올리잖아. 그리고 3개월 있다 헤어지고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휘청이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는 별로고요. 그냥 반지 있잖아. 커플링 하나씩 딱딱 간소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나는 프로포즈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성이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잖아. 조만간 마지막 너에게 해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예물예단. 머리 아픕니다. 예물예단. 어떻게 할까요? 예물예단. 없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신부집에 비단에 혼인서약서 같은 거 이런 거를 동봉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옷을 신부가 지어서 그 인사로 가는 거야. 복잡해. 신랑 측에서는 수고했다고 수공비를 주는데 이게 주고받는 건가 보다. 이게 예물예단의 개념이야. 그래서 요새는 또 이렇게 바뀌었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남자가 꼭 집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이제는 그게 인식이 바뀌어서 반반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통계학적으로 봐도 10%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시계 받고 싶잖아. 못 받았어요. 그 와이프한테 가방 사줬어요? 아니요. 봐봐, 안 주고 안 받았네.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한 거죠. 약혼식입니다.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은근히 많이 하고요. 이거 좀 부잣집에서 많이 하지 않냐? 약혼식? 보면은 주변에 사는 경우가 10명에서 1명도 안 된다네. 굳이, 그죠? 난 결혼까지 신경 쓰는데도 너무 머리 아픈데 무슨 약혼까지, 그잖아. 시간하고 돈적으로 여유가 내가 있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대표님, 네.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오빠의 프로포즈 비용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비 새언니랑 결혼 얘기는 끝난 상태고 오빠가 프로포즈를 준비하는데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오빠가 생각한 프로포즈가 70만 원짜리 5성급 호텔에 9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줄 예정이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새 뭐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 프로포즈 받았다고. 이 오빠 벌이에는 큰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결혼 시작하면은 집 대출받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그렇지. 이제 동생분 생각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데 이게 좀 사치 아닌가.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여자가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일단 받고 싶은 그 여자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전화할 때는 받고 싶어, 이해해. 근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표님도 철없던 20대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결혼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었죠. 프로포즈 어떻게 받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때 그냥 뭐 샤넬백 한 개? 이렇게 하면 또 욕하겠지, 날. 어디서 받고 싶었어요? 샤넬 가방? 그냥 뭐 밥 먹다가 줘도 되고 그냥 차 안에서 줘도 되고. 나 때는 그래도 샤넬 가방이 550이면 샀어요. 나 때는. 지금은 근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30대 때 결혼했을 때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어요? 프로포즈 자체를 못 받았는데요. 대표님 따로 주신 건 없어요? 나는 줬어요. 나는 시계를 사줬죠. 받은 게 아니라? 네. 신랑 자체가 아주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있다 보니 루이비통에서 시계, 예물시계 하나 사줬어요. 아주 비싼 거 못 사주고. 프로포즈를 대표님이 하신 격이네요. 아니야, 그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기 기분 나쁘네. 결혼하고 나서 사준 거지, 시계를. 예물시계를 못 사줬으니까. 대표님 그런데 아까 기분 나쁜 애라고 했던 게 네. 왜 항상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꼭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왜 생긴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생각나요? 함 들어갑니다 해서 함 사세요. 이런 시대 알아요? TV에서 오징어. TV에서 봤구나. 나 그 실제로 되게 많이 봤는데, 이모 결혼할 때. 그때 보면 어때? 남자들이 해가지고 가잖아. 옛날 시대 때부터 좀 내려오던 풍습 아니었을까요? 남자가 좀 해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새는 SNS를 많이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당연시 된 것 같아. 프로포즈 할 때는 티파니나 뭐 좀 비싼 데서 반지를, 디올이나 샤넬에서 가방을, 이런 것들이 올리잖아, 막 여자들이. 오늘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았다. 샤넬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뭐 호텔 같은 데서 촛불 같은 거 해놓고 막 하잖아요. 호텔도 보면 뭐 시그니에, 신라호텔 이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하나의 순서가 된 것 같아. 근데 대표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결혼할 거라 이미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결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 너 나 결혼했을래? 고백하는 건데 왜 여자들은 이미 결혼할 거 다 알아.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남자 나왔을 때 프로포즈 언제 하나 그 생각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굳이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듯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결혼하자라고 정식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야 그걸 프로포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보면 좀 실속 있는 여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안 받고요. 그 돈을 뭐 모아가지고 오빠 우리 나 가방 안 받아도 돼. 오빠도 이렇게 시계 하지 말자. 우리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아이 태어날 때 우리 좀 좋은 차로 바꾸자 라고 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돈을 딱 그냥 모아놓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 가서 좀 더 좋은데, 신혼여행은 또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낫지. 이거는 그냥 너무 비싸더라고. 호텔 비용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라는 상품을
걸 팔더라고요. 그게 자그만치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599만 원입니다. 에?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결혼을 해. 그럼 결혼정보회사에다가 결혼비용 뭐 300 정도 내야지. 그 프로포즈 비용도 내야지. 집장만도 또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끔찍해.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대표님 전 이해가 안 가요. 20대 때는 그럼 프로포즈 받을 때 왜 샤넬백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허세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냐면 내가 이 오빠랑 결혼 정도 해주는데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자신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쁜 나이에 결혼하는데 그런 거는 받아야 되잖아, 당연히.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여자들끼리 얘기하면 야, 너 프로포즈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러면 다들 뭐 나 그냥 샤넬 가방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하겠지. 우리 때도 그랬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언론에서도 이게 많이 조명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얘기 많으니까. 호텔 프로포즈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뭐 호텔 준비한 게 많이 나오고 너무 비싸다 이런 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비싸. 비효율적이야. 한 번 할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실속 있게 나는 오빠 이거보다는 우리가 더 실속 있게 비용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명한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또 아는 지인분 중에 둘이 시그니엘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꽃장식도 뭐 진짜 많이 해가지고 비용이 진짜 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도 막 수입 드레스 입고 뭐 해외여행도 너무 막 좋은 데로 가고 가방도 뭐 에르메스 받고 남자한테 롤렉스 시계 해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서로 집안에. 근데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6개월 있다 헤어졌어요. 이혼했다고요? 네, 거짓말. 진짜예요. 근데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어떡할 거야. 서로 막 각자 내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원들 결혼하면 많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같이 신부들은 그때 당시에 뭘 원하냐면 드레스가 비싼 거냐, 남편 예물은 또 뭐 했냐, 꽃장식은 지금 뭐 얼마를 들여서 했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거기에 오는 하객들은 그거 중요하게 안 봐. 뭘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안 본다고? 그런 것 때문에 돈 쓰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은 온통 관심사가 여기에 식장에 밥이 맛있는지 없는지 그걸로만 기억에 남깁니다. 진짜요? 네. 누구누구 결혼식 밥 더럽게 맛없었어. 이거랑 야, 누구누구 결혼식 밥 되게 맛있지 않았냐? 이거랑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입었고 뭐 이런 거 기억 못해요. 그럼 한방 대표님은 결혼식 할 때 뭐 입으세요? 그냥 그 스드메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좀 저렴한 걸로 입었어요. 그럼 한방 대표님 결혼식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어요? 저는 밥. 왜냐면 저희 엄마가 야, 너 밥이 맛있어야 된다. 지방에서 이모들 올라오는데 너 밥 맛없어 엄마 욕먹는다 이랬거든. 그래서 밥을 진짜 많이 시식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결국 네. 이게 다 허영심 때문에 이렇게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허영심, 보여주기 위함, 잘난 척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이 있다면. 이러려면 대략 얼마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2천 정도는 벌어야 내가 500 얼마짜리 가서 결혼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뭐 200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지는 그러면 얼마짜리가 좋아요? 반지는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다이아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이아 이런 거는 잘 못 끼고 다녀요. 그래서 실용적인 거 있지. 결혼 반지를 하는 이유가 둘이 같이 커플로 끼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비싸진 않더라도 그래도 또 너무 싸면 여자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선에서 합의를 해서 반지를 맞추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왜 결혼 반지 안 끼고 있으세요? 저는 왜냐면은 그 반지가 이렇게 다이아예요. 근데 끼고 다니기가 되게 좀 그래. 여자들 다이아 반지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 끼고 다니지. 그럼 왜 이렇게 다이아 반지 높은 걸 사주는 거예요? 일단은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잖아. 여자들은 다이아를 받고 싶어 하고 남자는 또 시계 좋은 거 받고 싶어 하듯이 여자는 반지, 남자는 시계 좀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사주는 게 그리고 결혼하고도 충분하게 둘이 같이 착용할 수 있는 걸 사주는 걸 추천. 그럼 그냥 종로 금은방 와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게는 또 그잖아. 결혼생활 한 4, 5년 하고 나서 하는 거고 첫 결혼식이기 때문에 백화점 가서 해주면 좋아하긴 하죠,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3천이 든다고 하네요. 앞으로 집장만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 비용을 저는 좀 아껴서 차라리 집 사는데 좀 보태거나 신혼여행을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서 추억을 좀 쌓고 오거나 이렇게 좀 실속 있는 데에다가 금액을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프로포즈 비용에 대한 걸 얘기해봤는데요. 일생 살면서 여자들 누구나 한 번쯤 다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비용을 해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선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또 너무 오버하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